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에디트 메쉬에 있는 베벨이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걸 가지고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이라고 하는 거 역시나 컨트롤 B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또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보고요. 베벨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쉬 베벨. 그럼 이건 베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경계 부분을 약간 둥글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둥글게 안 되고 각져 보이는 부분이 됐는데요. 여기 역시나 팝업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둥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몇 개로 나눌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항목 선택을 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좌우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메시들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프릭션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깊이감으로 둥글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항목이 이 베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사용했던 익스트루드와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만들고 있는 책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다른 명령어랑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모양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고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납작한 형태인데 약간 길게 뽑고 앞쪽으로 조금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페이스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고 익스트루드 명령어 에디트 메쉬의 익스트루드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옵션에서 여기 디비전을 11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우선은 1개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뭐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에디트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항목의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고요. 이거를 리셋을 하게 되면 초기 값으로 바뀌니까 이 상태를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앞부분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역시나 리피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G키를 누르게 되면 아니군요. 옵션을 해줬네요. 컨트롤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익스트루드 두 번을 이용해서 이런 기역자 형태의 책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뭔가 좀 면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익스트루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경계 부분 이게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요.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날카로운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금속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 보게 되면 경계 부분이 약간 경계가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치지 말라고 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이 마야상에서는 그런 부분, 약간 둥근 라운딩된 부분이 없게 되면 그 빛이라든가 이런 스페큘러라고 보통 불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맺혀서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베벨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에디트 메쉬에 베벨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 부분에 이렇게 라운딩이 살짝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해 주게 되면 세그먼트 그 다음에
프릭션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런 걸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빛나는 부분, 밝아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색상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사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언두를 해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베벨을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부분, 이 경계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 각져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약간 둥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베벨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그먼트를 넓혀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역시나 여기다가 베벨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메쉬 때문에 조금 예쁘진 않지만 에디트, 메쉬, 베벨 역시나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 약간 복잡해지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고 세그먼트를 살짝 높여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조금 물렁물렁 거리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제약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경계 부분 엣지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요. 위쪽 부분만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엣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익스트루드가 되게 됩니다.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전체 오브젝트의 익스트루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에디트, 메쉬의 익스트루드.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 부분도 조금 심플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프릭션을 이용해서 너비를 조정해 주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면이 늘어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약된 부분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걸 잘 이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럴듯한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옆면 마찬가지로 한번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맨 첫 강의 시간에 기본 도형을 가지고 책상을 만든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하고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이 베벨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리를 페이스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 명령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명령어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단순히 사각형이 아닌 이런 형태의 모양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컨트롤 B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라운딩 된 오브젝트로 만들 수도 있겠죠. 역시나 프릭션을 0.1 정도만 0.2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세그먼트는 3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짝 라운딩 되어 있는 형태의 오브젝트로 0.3 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위에 거랑 약간 0.3 위에 거랑 약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리케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D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서랍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안쪽의 부분에 이렇게 또 선반을 그러니까 서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 이제 만들어 가게 되면 그 전에 그냥 단순하게 기본 도형을 가지고만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럴듯한 모델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B를 이용해서 베벨 0.5의 세그먼트를 조금만 주고요. 3 정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컨트롤 D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훨씬 더 이제 경계 부분이 부드럽고 이러니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고요.
퀄리티 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